나이 들수록 외롭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래된 인연이라면 무조건 붙잡으려 하십니다. 그래도 수십 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나이에 새 친구가 어디 있어. 참고 지내면 되지 뭐. 하지만 그런 생각이 오히려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고 밤새 그 사람 말이 떠올라 잠을 설치고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자책하게 되는 인연.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반면 현명한 분들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60대가 넘으면 오히려 인연을 정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압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낸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작 끊을걸.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 남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에게만 쓰니까 삶의 질이 달라졌어. 끊고 나니까 오히려 진짜 친구가 누군지 보이더라고. 실제로 해로운 인연을 정리한 분들은 우울감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심지어 혈압까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반드시 끊어야 할 인연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야 상처 없이 깔끔하게 끊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71살 옥분 씨 이야기입니다. 옥분 씨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슬아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둘 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옥분 씨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장사를 접은 뒤에도 옛 손님들, 상인의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옥분 씨는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시작은 30년 지기 친구 영순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시장 근처 분식집에서 만나 수다를 떠는 게 낙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분 씨가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손주가 이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 탔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요즘 애들 다 그 정도는 하지. 우리 손주는 벌써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니까. 옥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괜히 자랑했나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는 옥분 씨가 새로 산 옷을 입고 갔습니다. 딸이 생일 선물로 사준 분홍색 블라우스였습니다. 옥분 씨가 어때? 딸이 사줬어라고 물었더니 영순 씨가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글쎄, 나이 들어서 분홍색은 좀 그렇지 않아? 무리하는 것 같아 보여. 옥분 씨는 집에 와서 그 옷을 장롱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딸이 엄마, 그 옷 왜 안 입어?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남편 기일을 앞두고 마음이 울적해서 영순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순아, 영감 기일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안 좋네. 그랬더니 영순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또 그 얘기야? 5년이 됐는데 이제 좀 털어. 듣는 사람도 지쳐. 옥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옥분 씨는 그래도 30년 지기인데 하는 마음의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영순 씨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알게 된 정숙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만날 때마다 옥분 씨의 형편을 캐물었습니다. 연금 얼마 나와? 집은 네 명이야? 자식 명이야? 딸이 용돈은 얼마나 줘?
옥분 씨가 대답을 얼버무리면 아이고, 친구 사이에 그것도 못 말해? 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정숙 씨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혼자 사는 거 다 알아. 애들한테 빨리 재산 정리해줘라. 살아있을 때 해줘야 효도하지. 옥분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나이 먹으면 이런 것도 참아야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옥분 씨가 재산 정리를 안 해서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출처는 정숙 씨였습니다. 옥분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신우이는 옥분 씨를 무시했습니다. 형님이 집안일을 잘 못하니까 오빠가 일찍 간 거야. 남편 장례식 때 신우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명절마다 신우이에게 연락하고 신우이 생일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옥분 씨가 선물을 보내면 이런 거 안 보내도 돼. 부담스러워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보내면 친척들에게 우리 형님은 좀 야박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옥분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사람들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참으면 되는 건가? 이 나이에 친구를 끊으면 나만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어느 날 새벽 옥분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옥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옥분 씨는 무릎이 시큰거려서 동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대기실에 환자가 많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옆자리에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눈가에 웃음주름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치자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릎이세요? 저도 무릎이에요. 이 나이 되면 다 삐걱거리죠. 옥분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늙으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금자 씨라고 했고 올해 74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금자 씨가 물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옥분 씨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 표정을 알아봐 주다니. 옥분 씨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금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옥분 씨는 영순 씨 이야기, 정숙 씨 이야기, 신우이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금자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금자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를 깎아내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해도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내가 뭘 알아 하는 식이었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친구는 한마디 위로 없이 복 받았네, 이제 편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금자 씨는 그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구나. 나를 밟고 올라서야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구나. 금자 씨는 그 후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60 넘으면 독이 되는 인연은 정리해야 한다고. 옥분 씨가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끊어요? 오래 알던 사이인데.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잖아요. 금자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언니, 나쁜 사람은 언니가 아니에요. 언니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금자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60대 넘으면
반드시 끊어야 할 인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입니다. 매번 나를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있으면 자존감이 바닥납니다. 만나기 전에 기대가 아니라 걱정이 먼저 드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끊어야 할 인연입니다. 두 번째, 내 속사정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친구인 척하면서 내 이야기를 떠벌리고 뒷담화의 재료로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정보 수집가입니다.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연락하고, 내가 챙기고, 내가 맞춰주는데 상대는 한 번도 먼저 하지 않는 사람. 이건 관계가 아니라 봉사입니다. 60이 넘으면 이런 봉사는 그만해야 합니다. 옥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리해요? 싸우기는 싫은데. 금자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서서히 거리를 둡니다. 연락 오면 바로 받지 말고 조금 있다가 짧게 답합니다.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요즘 좀 바빠서라고 하면 됩니다. 굳이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둘째, 속마음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정도만 합니다. 진심을 주면 또 상처받습니다. 셋째, 죄책감을 버립니다. 오래 알던 사이인데 정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해줬나? 대답이 아니오라면 끊어도 됩니다. 넷째, 빈자리를 좋은 인연으로 채웁니다. 나쁜 관계를 끊으면 처음엔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금자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60 넘으면 시간이 금이에요. 남은 시간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쓰지 마세요. 그건 언니 인생을 훔쳐가는 거예요. 옥분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금자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엔 미안하고 불안할 거예요. 근데 한 달만 버텨보세요.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금자 씨는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요. 내가 먼저 겪은 사람이니까라고 했습니다. 옥분 씨는 병원을 나서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아프던 무릎도 덜 아픈 것 같았습니다. 옥분 씨는 집에 돌아와서 금자 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서서히 거리를 둔다. 속마음을 주지 않는다. 죄책감을 버린다. 말은 쉬운데 막상 실천하려니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영순 씨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옥분아, 내일 분식집에서 보자. 할 얘기 있어. 옥분 씨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그래, 몇 시? 라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옥분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만나면 또 기분 나빠질 거야. 또 비교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2시간 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순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순 씨에게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어디가 아픈데? 무슨 일 있어? 옥분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푹 쉬면 돼. 그리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가? 30년 친군데. 하지만 금자 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해줬나? 옥분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분 씨, 나야. 시장에 안 나와? 요즘 왜 그래? 옥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좀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정숙 씨가 캐물었습니다. 뭐가 바빠? 혼자 사는데 뭐가 바쁘다고. 예전에 옥분 씨라면 변명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냥 바빠요. 먼저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정숙 씨가 화나면 어쩌지.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신우이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옥분 씨는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도 신우이한테는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옥분 씨는 금자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금자 씨, 저 신우이한테 명절 인사해야 하는 거죠? 금자 씨가 물었습니다. 언니, 신우이가 언니한테 먼저 연락한 적 있어요? 옥분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5년 동안 신우이가 먼저 연락한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명절에 옥분 씨가 먼저 연락하면 그래 하고 끊었습니다. 선물 보내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보내면 뒤에서 욕했습니다. 금자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봉사예요. 60 넘으면 그런 봉사는 그만해도 돼요. 옥분 씨는 그 추석에 신우이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신우이가 뭐라고 하면 어쩌지. 친척들한테 또 욕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신우이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옥분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매달리고 있었구나. 상대는 관심도 없었구나. 서운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순 씨와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정숙 씨와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신우이와도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가? 이러다 완전히 혼자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만난 금자 씨와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금자 씨는 옥분 씨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속사정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금자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옥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독을 빼니까 살 것 같아요. 2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옥분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되게 밝아졌어. 무슨 일 있어? 옥분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편해졌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옥분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딸에게 전화하면 항상 힘든 이야기만 했습니다. 영순이가 이랬다. 정숙이가 저랬다. 신우이가 이런 말을 했다. 딸은 듣다가 엄마 그냥 안 만나면 되잖아라고 했고 옥분 씨는 너는 몰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반복되니까 딸도 전화하기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해로운 인연을 정리하니까 힘든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힘든 이야기가 없어지니까 딸과의 대화가 가벼워졌습니다. 대화가 가벼워지니까 딸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옥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쁜 인연은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인연이 주는 스트레스가 다른 관계까지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옥분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색이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니까 의사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혈압이 많이 안정됐네요. 뭐 특별히 하신 거 있어요? 옥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좀 정리했어요. 의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약이에요. 옥분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 넘으면 반드시 끊어야 할 인연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만나면 기분 나빠지는 사람입니다. 나를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오래 알던 사이라도 끊어야 합니다. 둘째, 내 속사정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친구인 척하면서 내 이야기로 뒷담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스파이입니다.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셋째,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하고 상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관계. 그건 우정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60 넘으면 이런 관계는 정리해도 됩니다. 끊는 방법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서서히 거리를 둡니다. 연락 오면 바로 받지 말고 조금 있다가 짧게 답합니다.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 속마음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정도만 합니다. 진심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진심을 주지 마세요. 셋, 죄책감을 버립니다. 오래 알던 사이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해줬나? 대답이 아니오면 끊어도 됩니다. 넷, 빈자리를 좋은 인연으로 채웁니다. 처음엔 허전하지만 그 자리에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싸우면서 끊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멀어지면 됩니다. 싸우면 그 기억이 평생 갑니다. 둘째, 남들에게 떠벌리지 마세요. 그 사람 이래서 끊었어 하면 내가 뒷담화쟁이가 됩니다. 조용히 정리하세요. 셋째, 미련을 두지 마세요. 저 사람도 좋은 면이 있었는데 하면 또 끌려갑니다. 나쁜 기억을 확실히 기억하세요. 넷째, 상대가 달라지길 기대하지 마세요. 60 넘은 사람은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다섯째, 너무 빨리 후회하지 마세요. 처음 한 달은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석 달만 버티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0이 넘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쓰지 마세요. 오래 알았다고 다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다 내 편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60이 넘으면 과감하게 정리해도 됩니다. 그래야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옥분 씨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습니다. 예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그 거울이 이제는 좋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편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옥분 씨가 그랬습니다. 독을 빼니까 사는 것 같아요. 진작 끊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나면 기분 나빠지는 사람, 내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처음엔 불안하고 미안할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버티면 달라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왜 진작 안 끊었나 후회하실 겁니다. 남은 인생 소중한 사람에게만 쓰세요. 그게 60 넘어서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